지난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뺄셈,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하기 전에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란 무엇일까? 중학교에 올라와서 새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주기 바라요. 자,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다음 네모안에 계산 결과를 써놓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보자. 자, 1번 하나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3입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자리가 바뀌었죠. 이렇게 앞뒤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원래 바뀌기 전과 바꾼 후에 계산의 결과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자, 같은 부호의 덧셈은 같이 더해주면 되는데 이건 같은 수의 부호가 아니죠. 부호가 같지 않습니다.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한다? 절대값이 큰 수 7에서 뭐를 뺍니까? 3을 뺀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뒤로 가서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3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큰 7에서 절대값이 작은 3을 어떻게 한다? 빼주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자리를 앞과 뒤에 자리의 수를 바꿔서 덧셈을 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수입니다. 세 정수를 이렇게 덧셈을 할 적에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를 나중에 계산한 거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 거 두 개를 계산하고 앞에 거를 계산한 결과가 과연 어떨까?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보죠.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4는 얼마입니까? 계산의 결과. 서로 다른 부호니까 절대값이 큰 4에서 뭐를 빼준다? 2를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그럼 2가 나온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계산해주면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값이 큰 5에서 절대값이 작은 2를 어떻게 해라? 빼준 다음에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 9를 붙인다.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뒷거 두 개를 계산하고 이건 마지막에 계산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계산의 우선순위는 얘가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부호면서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5 빼기 얼마입니까? 4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덧셈하는 거예요. 자, 같은 수의 부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라. 뭐 2에서 1 더한 다음에 전체 공통인 부호를 붙여라. 기억하고 있죠? 그럼 결과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아하, 이렇게 계산해도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렇게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앞에 걸 나중에 계산해도 결과는 같게 나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관계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수의 덧셈에서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더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것을 덧셈의 뭐라고 한다? 자, 뭐라고 하냐면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요. 자, 가렸다가 띱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덧셈의 교환 법칙은 그러면 두 수가 있을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수가 또는 정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세 개 있는 수의 덧셈을 할 적에 이렇게 자릿수를 바꿔서 계산하면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처럼 앞에 두 개 계산하고 뒤에 거 나중에 계산하고 반대로 이건 뒤에 거 계산하고 앞에 거 나중에 계산하는 결과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으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어떤 거를 내가 계산하기 편리한 것부터 묶어서 계산하는 것이 계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처음부터 쭉 계산하지 말고 어떤 걸 묶어서 계산하면 오히려 계산이 편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수의 덧셈에서는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여 계산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여 계산한 결과는 같다. 이것을 덧셈이 뭐라고 한다?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법칙이요. 다시요. 결합법칙. 자, 묶는 것은 결합이고 자리를 바꾸는 것은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덧셈의 교환법칙이고 어떤 게 덧셈의 결합법칙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왜 써먹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써먹을까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써먹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4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계산하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순서대로 계산한다면 지금 알려주는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얘기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압니다. 4하고 3을 먼저 계산하면 통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묶는다. 자리를 바꾸어서 요거와 요거를 자리를 바꾸고 요거 두 개를 묶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분의 7 가만히 있고 요거 원래 수고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하고 요하고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해요?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칸에 들어갈 것은 덧셈의 교환법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교환됐잖아요. 요거 잡뒤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덧셈의 교환법칙이고요. 자, 교환법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모가 통분된 4가 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4분의 7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이렇게 묶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거 먼저 계산한다. 예, 이게 바로 덧셈의 결합법칙이죠. 덧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계산하면 통분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빠르겠죠. 4분의 7에서 4분의 3 빼줘봐요. 얼마입니까? 4분의 4. 4분의 4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되죠. 얘는 3분의 3입니다. 통분하면 그럼 3분의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준다는 소리는 서로 다른 부호죠. 서로 다른 부호의 계산은 큰 절대값이 큰 3분의 3에서 3분의 2를 어떻게 한다? 빼준다. 그럼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느 때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덧셈의 교환법칙이고 저것이 덧셈의 결합법칙인 것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를 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려고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영어전지 교과서 학교에서 풀기로 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조금 어려워요. 개념이 덧셈보다는 약간 어려우니까 잘 듣고 풀어주기 바라요. 자, 두 수의 뺄셈은 어떻게 할까 잘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덧셈을 가지고 뺄셈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 보면 2 더하기 3이 5라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 배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5에서 뭐를 빼야 2가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5에서 뭐를 빼면 2가 됩니까? 네, 그렇죠. 5에서 3을 빼면 2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거 잘 보고요. 그러면 5에서 뭐를 빼면 3이 됩니까? 그렇죠. 5에서 2를 빼면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뺄셈으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뺄셈 또는 뺄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덧셈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이 관계를 이용해 덧셈식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가 된다는 이 덧셈식을 이용해서 요 네모안에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줬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맞죠? 플러스 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를 빼주면 여기서 했죠? 예?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덧셈시 요것을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라는 것을 뺄셈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주면 플러스 6이 나온다는 거죠. 위에서 했잖아요. 다시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덧셈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을 빼주면 플러스 6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6이 나오는 건 어느 때도 플러스 6이 나와요. 플러스 4에다가 여기 했죠. 플러스 2를 더해줘도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플러스 6, 얘도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6이 같다는 얘기는 이 계산의 결과도 플러스 6, 이 계산의 결과도 플러스 6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가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2의 계산은 이렇게 더하기 플러스 2로 계산한 결과와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빼기를 그러니까 뭘로 고친다? 플러스로 고치고 마이너스 그 뒤에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바꿔서 계산한 결과하고 어떻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2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뺍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빼기를 뭘로 고친다? 빼기는 더하기로 고치고 뒤에 수의 부호를 바꾸어주고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결론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모 빼기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이 빼기를 뭘로 고친다? 플러스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를 어떻게 한다? 바꾼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 원리는 위에 선생님이 다 설명했으니까 계산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고쳐서 계산하면 계산은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해서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고 뒤에 부호를 어떻게 한다? 뒤에 부호를 바꿔준다. 뒤에 부호를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빼기를 뭘로 고칩니까? 양수 플러스로 고치고 양수를 음수로 고치고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빼기는 더하기로, 부호는 반대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약간은 빼기가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워도 뭐 충분히 선생님 설명을 들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보고 학교에 와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